하고 여러분, 잠깐 쉬셨나요? 자, 쉬는 동안에 무엇을 했을까요? 잠깐 요기를 했을 수도 있고 화장실을 다녀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빨리 끝내고 머릿속에 넣고 다른 것을 해야지 라고 준비하는 학생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커피 한 잔 했습니다. 한 모금 한 거죠. 자, 그러한 시간들 여러분들이 과정 속에서 앞에서 했던 회차 내용을 다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리하는 기술에 대해서, 조리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데치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찌기 또 튀길 때 튀김옷은 어떻게 만들고, 튀김의 온도는 어떻게 우리가 튀김옷으로 체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 하는 조리 방법에 대해서 특성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또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숙지를 해야지 영양 성분이 많이 빠지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식감을, 맛있는 맛을 고객들에게 그대에게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수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체크해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시간에 같이 학습할 내용은 우리 한국조리에서 할 때 보통 보면 우리가 그 철에 나오는 채소류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만드는 게 가장 맛있고 가장 영양성분도 좋고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보면 우리 건식품들을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그 철에 나오지만 풍부하게 나올 때 수확해서 말렸다가 다시 우리가 조리할 때 밑작업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음식에 있어서는 절기 음식, 의례와 함께 곁들여서 이러한 음식 문화가 발전해 갔기 때문에 이런 의례 음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는 건식품의 취급 요령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의례 음식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러한 전통 의례에 대해서 음식의 종류를 열거할 수 있고 그 특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식품은 종류별로 어떻게 취급하는 것이 좋은가, 적합한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조리할 때 이용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채소를 말릴 때 어떻게 말리는 것이 좋은가? 자, 종류별로 말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시래기 같은 경우 배추잎이나 무청 등을 말린 것을 우리가 시래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래기 해장국이나 시래기를 들어간 그런 시래기국 이런 걸 끓일 때 우리가 말리죠. 자, 시래기는 어떻게 말리는가? 손질 후에 깨끗이 씻은 다음에 소금을 넣은 물에 살짝 데쳐서 찬물에 헹구지 않고 소쿠리에서 물기가 빠질 수 있도록 수분을 식힌 후에 물이 빠지면 엮어서 통풍이 잘 되는, 햇볕이 잘 드는 곳이 아니고 그늘에 매달아서 말린다. 우리 그래서 시골에 가거나 아니면 우리 어떤 전통 체험을 할 때 보면 이렇게 그늘진 곳에 시래기를 쭉 엮어서 볏짚에 엮어서 널어놓은 거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한 경우 그렇게 말리는 거다. 그냥 말리는 게 아니고 엷은 소금물에 한번 데쳐서 말리는 것이다 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말랭이가 있습니다. 무를 썰어서 무는 내가 이용할 용도에 따라서 채를 썰 수도 있고 막대 썰기 할 수 있고 은행잎 썰기 할 수 있고 통으로 썰 수도 있어요. 자, 무를 썰어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펼쳐놓고 가끔 저어주면서 말리는 것이 좋다. 무말랭이를 우리 만들 때 그러하다 수분이 골고루 밑으로 가라앉지 않고 빠질 수 있도록 우리가 뒤적뒤적 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산나물류를 말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산나물에 가지고 있는 아린 맛을 제거하기 위해서 쌀뜨물에 담아서 쌀뜨물에 우리가 침수시킬 수도 있고 쌀뜨물에 넣은 그러한 물에 삶아서 물기를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이 선택해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준 다음에 펼쳐놓고 뒤집어 주면서 말린다. 마찬가지로 수분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공기에 잘 노출될 수 있도록 뒤집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표고버섯은 어떻게 말리는 게 좋은가? 버섯에 붙어있는 불순물을 털어내야 돼요. 물에 씻는 것보다는 털어내는 것이 좋다. 올바른 방법이다. 이 균사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물에 씻어내게 되면 어떠한 질감도 변화되고 영양성분도 많이 잃어버려요. 손실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젖은 행주에 밑둥 부분을 털어서 윗부분에 있는 부분이 조금 오염됐다. 그러면 젖은 거즈로 닦아서 꼭지에 실을 끼워서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진 곳에서 매달아서 말려주는 방법이 좋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호박이 있습니다. 호박은 한 4mm 정도의 그런 두께로 통으로 썰어서 실에 끼워서 연결한 다음에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진 곳에서 매달아서 말려주는 게 좋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선류는 지역마다 말리는 방법이 달라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깨끗하게 손질한 다음에 배를 갈라서 소금을 뿌려서 말리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소금을 뿌리지 않게 되면 염장을 하지 않으면 쉽게 부패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렇다. 그리고 벌레가 적은 겨울철에 우리가 말리기를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황태젓장에 가면 황태를 말릴 때 겨울철에로 말려주고 여름철에 말리기보다는 겨울철에 주로 말려서 보관해 두었다가 다른 철에 우리가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차고 건조한 바람이 생선을 얼리고 녹이면서 숙성시키면서 생선의 그러한 질감, 맛을 좋게 하는 그러한 특성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불리기가 있습니다. 자, 말린 것들을 우리가 불려서 사용할 때가 있죠. 어떻게 불려야 되는가? 식재료별로 한번 살펴보면 자, 표고버섯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 씻은 다음에 넉넉한 양의 미지근한 물에 담가서 어느 정도 1시간 정도 담가서 불린 후에 꼭지를 떼어내고 설탕을 약간 넣은 미지근한 물에 담가두면 빨리 불어나고 맛도 좋아집니다. 이러한 방법들 우리가 보통 검표고버섯을 가지고 요리를 할 때 우리 보통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시험장에 가서 하실 때도 그렇고 다 이런 검표고가 나옵니다. 이런 검표고를 이용할 때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는 거 좋다. 뒷부분 우리 설탕을 넣은 물까지는 가지 않지만 미지근한 물에 불려서 밑둥을 꼭지를 떼어내고 사용하는 거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역은 겨울에서 봄 사이에 채취된 것이 가장 좋은 미역이다. 그리고 맛도 좋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린 미역은 물에 담가서 불려주는데 우리가 물에 담가서 불릴 때 이 불어나는 정도를 우리가 잘 체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미역국 끓일 때 내가 원하는 양보다 엄청나게 많이 팽창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서 적정하게 여러분들이 양을 이용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질긴 줄기를 떼거나 잘게 자른 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초무침을 할 때는 미지근한 물에 잠깐 담가두었다가 식초 섞은 물로 씻어서 물기를 빼고 사용하면 좋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박은 어떻게 불리는가? 말린 호박은 미지근한 물로 씻은 후에 소금으로 가볍게 비빈 다음에 흐르는 물에 소금기를 씻어내고 미지근한 물에 4분에서 5분 정도 담갔다가 물기를 빼어내서 사용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사리도 물에 깨끗하게 씻어서 따뜻한 물에 넣고 뚜껑을 덮어둔 후에 물이 식으면 다시 따뜻한 물을 부어서 덮어주는 과정을 2번이나 3번 정도 반복한 후에 우리가 고사리를 이용해 주는 게 좋다. 그리고 부드러진 고사리에 다시 물을 붓고 쌀뜨물을 섞어서 삶아낸 후에 찬물에 헹궈서 사용해 주면 더욱 좋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말랭이는 물에 가볍게 씻은 후에 그릇에 부어서 물을 갈아주면서 주물러서 식기를 2번이나
3번 정도 반복한 후에 물을 넉넉히 붓고 30분 이상 불려서 사용하면 좋다. 미지한 물에서 우리가 불려줄 때는 한 10분 정도 불려주면 좋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래기가 있습니다. 시래기는 가볍게 씻은 후에 20분에서 30분 정도 불려줘요. 그리고 쌀뜨물에 우리 한 15분 정도 삶은 다음에 다시 물에 하루 정도 담가두면 질긴 맛 그리고 씁쓸한 맛이 없어진다.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시래기 우리가 잘못 말릴 때까지는 잘 말렸다가 실제적으로 사용할 때 이러한 어떻게 하면 시래기를 부드럽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이런 방법에 대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래기를 어떻게 하면 잘 불려서 요리에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콩류는 어떻게 불리는 게 좋은가? 여름에는 반나절 그리고 겨울에는 하루 정도 불린 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검은 콩은 한 컵을 씻어서 물 3컵 정도 그리고 소금에 3분의 1큰술 섞은 물에 하룻밤 동안 담가 두었다가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린 생선은 어떻게 불려서 사용하는가? 대구, 명태 등은 오래 건조시키면서 지방산이 산화되어서 특유의 떫은 맛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릴 때 쌀뜨물을 이용해서 불려주면 떫은 맛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건해삼, 말린 해삼은 어떻게 불리는가? 우리 중식에서 많이 이용하죠. 냄비에 해삼을 넣고 물을 넉넉히 부어서 10분 정도 끓인 다음에 그 물에 담근 채로 하룻밤 정도 두었다가 다시 같은 방법을 2번 정도 반복해 줍니다. 그리고 창자와 불순물을 제거해 주고 다시 불에 올려서 끓기 직전까지 뜨겁게 했다가 식히는 과정을 5번에서 6번 정도 반복해줘요. 이 과정에서 먼저 부른 것을 골라내서 찬물에 담가두고 물기를 제거해서 사용하고 조금 사이즈가 크거나 늦게 부른 것은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사용해주면 돼요. 조리 후에 남은 불린 해삼은 물에 담근 채 냉동시켰다가 다시 사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재사용하지 않는 양을 적정량을 먼저 불려서 사용하는 그러한 계측력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 음식의 그러한 의례 음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통과 의례가 있어요. 통과 의례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치르는 의식을 우리가 통과 의례다, 의례적으로 있는 그러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출생이나 관원, 결혼, 혼례, 그리고 상례, 제례, 회갑, 회혼례 등을 우리 의례 때마다 그 성격에 맞거나 특성을 살린 상징적인 음식을 갖추어 차리고 기원과 기복 그리고 경복을 비는 그러한 의식이 통과 의례다. 우리 보통 보면 사극, 예전 그런 사극들을 보면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상차림이 다 다르죠.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출산이나 백일, 첫돌, 관운 같은 경우는 출산 직후에 산미로 흰밥을 짓고 미역국을 끓여서 삼신께 감사를 올렸다. 37일에는 흰밥, 미역국, 나물 등을 차려서 가까운 친척에게 아기를 보여주는 그러한 예를 갖췄다. 100일 날에는 흰물이 우리 백설기를 쪄서 이웃에게 돌려주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라고 알리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지금도 하기도 하지만 많이 생략하는 경우가 많죠. 자, 혼인에는 어떻게 하는가? 신부 집에 신랑이 가서 교배상 앞에서 상견례를 하고 그리고 청주나 정화수를 3잔씩 교환하는 의례로 하게 되죠. 그래서 각 지방마다 음식을 차리는 방법 등은 다르지만 주로 팥, 콩, 쌀, 밤, 대추, 곶감을 넣고 숭어 한 쌍으로 장식하거나 닭 한 쌍을 보에 싸서 놓고 교배가 끝나면 서로 이렇게 3번 교환하는 거예요. 교배가 끝나면 살림 우리 그 신랑상을
우리가 과실, 과자, 떡으로 차리는 이러한 식을 했던 그러한 음식을 차렸던 그러한 통과 의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회갑이나 회원례를 보면 회갑은 만 60세 생신상이라 우리가 회갑연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배상, 망상을 차립니다. 이만큼 쌓아서 차린다 그러죠. 회원례는 자손이 부모에게 헌수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의례로 자녀들이 부모가 함께 산지 60주년이 되는 회원을 기념해서 베풀어주는 잔치이다. 요즘 보면 여러분들 요즘 회갑을 많이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균 수명이 높아지면서 80대 중반까지 올라가면서 이런 회갑연을 하기에는 좀 손님을 초대하기에는 조금 쑥스러운 감도 있고 미안한 감도 있고 해서 생략하는 경우 간단하게 가족들만 친가들만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전통적인 방법 예전에는 이런 회갑연을 굉장히 성대하게 치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례나 제례가 있습니다. 부모가 운명하시거나 아니면 출산 때까지 여러 차례를 거치는 그런 과정입니다. 주, 과, 포, 탕, 적, 해, 채소, 침체, 청장, 편을굽이 높은 그런 제기에 담아서 이렇게 길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신 분에게 정성을 다해서 그 예를 갖춰주는 그러한 음식상을 차리고 그리고 양념도 거의 하지 않는 그런 음식을 주로 차렸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통과 의례뿐만 아니라 절식과 시식도 있습니다. 절식과 시식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시절 음식은 자연을 숭상해서 때와 절기에 맞추어서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서 하늘과 그리고 조상께 감사드리는 예를 올리고 이웃과 서로 나누어 먹음으로써 영양을 보충하고 협동 단결을 유지하는 그러한 음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절식은 다달이 매월 있는 그러한 음식입니다. 다달이 있는 절기와 명절에 차려 먹는 음식이다. 시식은 추나 추동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나는 제철 식품으로 만드는 음식이 우리가 시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세시 풍속을 기록한 열양세시기 그리고 동국세시기 경도 잡지 등의 고서에 이러한 내용들이 시절 음식과 절식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서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초 음식이 있죠. 우리 새해 먹는 정초 음식. 자, 편을 종류를 보면 우리가 흰떡, 주악, 인절미, 술전병, 그리고 떡국, 만두, 약식, 다식, 약과, 정과, 강정, 누름젓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정초 음식을 차렸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정월 3일 날에는 편과 그리고 편욱시는 봉우리떡이나 오리알산병을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주악 우리 빚어서 만드는 주악, 단자 등을 이용해서 정월 3일을 기렸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정월 보름에는 오곡밥, 지금도 많이 오곡밥을 어르신들이 많이 챙겨서 그때의 정월에 먹게 되죠. 그리고 각색 나무를 이용하고 약식, 유밀과 원소병, 불엄 등으로 액땜을 하는 그러한 우리 그 전통적인 그러한 예가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또 4월 초파일에는 편이나 화전, 양색주황, 서기단지, 국수 비빔, 그리고 전유, 편육, 도미회, 미나리 강회, 편육, 생실과 햇김치 등을 차려놓고 우리가 같이 즐겼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철에 나오는 제철에 나오는 식재료를 주로 이용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월 단오에는 꿀편, 어알탕, 준치만두, 앵두, 화채, 제호탕, 생실과 보리수단 등을 우리가 먹었고요. 6월 유두에는 편수나 복숭아, 화전, 밀상, 구절판, 딸기, 화채, 생실과 등을 많이 먹었어요. 그때 6월에는 과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주로 이용했다. 7월 칠석에는 증편이나 밀전병, 육개장, 전유호, 그리고 오이김치 등을 주로 우리가 즐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7월 삼복에는 깨찰떡이나 귀화상, 흰떡, 깨국탕, 그리고
김칫국, 냉면, 야채, 지금은 채소라는 표현을 씁니다. 생실과 열무김치. 그렇죠. 우리 전통으로 과거에 우리가 채소란 말을 쓰지 않을 때 야채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야채를 하고 또 어채 종류를 곁들여서 우리가 이용을 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8월 한가위에는 송편, 나물, 토란탕, 가지찜, 배화채, 생실과 등을 주로 차려서 먹었고요. 그리고 10월 무오일에는 무르시편, 무오병, 신선로, 강국전, 유자화채 등을 우리가 주로 섭취를 했다. 그리고 11월 동지는 좀 이제 추워지죠. 팥죽, 노뚜죽, 전약, 그리고 식혜, 수정과, 동치미 등 아무래도 우리가 겨울철에 보관하면서 따뜻하게 끓여서 먹는 음식들을 주로 이용했다. 설달 그 부분 더 춥죠. 골병, 주악, 잡가, 떡국, 만두, 갖은 전골, 전과, 그리고 장김치. 이 장김치는 간장을 이용해서 만든 김치를 우리가 장김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골동반, 우리가 화로에다가 해서 우리가 은근하게 데펴서 먹는 그러한 음식 등을 주로 즐겼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뢰 음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선시대의 그러한 음식, 궁중 음식을 가장 지금 전통적으로 가장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조선 왕조의 궁중 음식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궁중 음식이 한국 음식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곡물 또는 진상의 형태로 들여온 각 지방의 토산물 또는 특산물들을 가지고 조리 기술이 뛰어난 누구에 의해서 주방상궁 그리고 대령 숙소들이 최고의 그러한 조리 방법으로 발달시켜서 잘 다듬어서 전승시켜서 지금 우리가 조선 왕조 음식을 궁중 음식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후기에는 음식의 재료도 더욱 다양해졌고 상차림도 체계를 이루어서 한국 고유의 전통 음식이 정착된 시기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수라상에 올리는 음식은 주로 주방상궁들이 만들었다. 이들에 의해서 궁중 음식이 손에서 손으로 이어져 내려왔다. 궁중의 잔치, 진연, 진찬, 우리 외국 사저들이 왔을 때 이러할 때는 대령 숙수라고 하는 남자들이 만들었고 이들에 의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주방상궁과 대령 숙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수라상을 주로 담당했던 주방상궁들 13세에 입고한 나인 여성입니다. 나인을 항아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23세가 되면 쪽을 찍고 비녀를 꽂아서 관례를 올려서 어른 대접을 받고 내명부로, 그러니까 소속이 내명부로 되는 거죠. 풍계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상궁이 되고 첩지를 받게 되며 우리 평생 소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되는 그러한 직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주방 상궁이다. 그래서 궁녀 중에 장식, 그리고 장찬, 전선, 상식 등이 음식 관련 직종을 맡게 되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소주방에서 평상시에 왕과 왕비의 조석, 수라상과 고사, 왕자 아가씨의 백일, 탈일, 음식 등 왕가 안에서의 소규모 잔치 음식에 관여를 했다. 담당을 했다. 생가방은 소주방과 나란히 위치하면서 조석수라는 외에 다가와 그리고 전달을 올리고 갖가지 떡도 만들어서 제공을 했다라는 것. 수라상을 올릴 때는 수라상궁 3명이 수라젖수시는 일을 거행을 했다. 수라상궁들이 3명이 먼저 시음을 하고 그리고 임금님께 드리는 그런 절차가 있었다라는 것. 그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우리가 기미상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미상궁이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최대한 은수로 예전에 은젓가락으로 체크를 하는 거 여러분들 상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또 한 명의 상궁은 그릇의 뚜껑을 여는 시중을 들고 또 한 명의 상궁은 전골을 만드는 일을 담당한다. 주상 빼고 옆에 곁상을 담당하는 상궁이 있었고 또 거기에 기미를 담당하는
최고의 그런 연륜을 가진 상궁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 마지막 주방상궁은 한의순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의순 상궁입니다. 그래서 1971년 중요 무형문화재 제38회 제1대 조선왕조 궁중음식 제1대 기능보유자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전통 음식을 계승한 분들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조선시대 궁중 음식을 전해오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궁중의 조리사, 우리 대령수수가 있습니다. 앞에는 기미는 우리가 그 어떤 그 여성이라고 하면 대령수수는 남성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령은 왕명을 기다린다, 숙수는 요리사, 왕명을 기다리는 요리사입니다. 그래서 왕명에 우리가 어떤 진연을 해야겠다, 외국 사절이 온다, 잔치를 크게 성대하게 해야겠다 그러면 대령 숙수들이 그러한 명을 받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조선시대 궁중의 남자 조리사로 궁중의 잔치인 진연이나 진찬 때 음식을 만드는 역할을 했다. 주로 대를 이어서 국에 머물러서 기술을 전수하는 그러한 형태로 유지가 되었다. 그렇지만 우리 구한말 왕조의 몰락으로 궁중의 숙수들이 시중으로 나와서 일을 하면서 자연히 궁중 음식이 밖으로 일반 양가나 아니면 방가나 아니면 우리 일반 서민들에게 전해지게 됐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궁중의 일상식은 수라상으로 평일에는 대전, 중전, 그리고 대비전, 대왕 대비전에 각 분마다 아침과 저녁에 수라상과 이른 아침에 초조반상, 점심에 낙거상 등 4차례의 식사가 행해졌다라는 것. 수라상은 앞에서 봤던 주방상궁이 담당을 했다. 궁중의 연회 상차림은 행사의 목적이나 경사의 뜻에 따라 달라지고 규모나 의식 절차에 따라 진연, 그리고 진찬, 진작, 수작 등으로 행해졌고 대부분 우리 대령 숙수가 담당을 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정리해보면 건식품의 취급 요령, 건식품은 크게 말리기와 불리기 과정을 주의해서 행함으로써 보관 및 복원을 용이하게 하고 때에 맞도록 식품 재료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다. 의례 음식은 출생, 관원, 혼례, 상례, 제례, 회갑, 회원례 등의 우리 통과 의례다. 그 성격에 맞는 상징적인 음식을 갖추어서 차리고 다달이 있는 절기와 명절에 차려 먹는 음식인 절식과 추나 추동 계절에 나는 제철 식품으로 만드는 시식이 있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한국 조리에 사용되는 전문 용어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다음 회차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